안녕하세요. 차트로 기업 실적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아빠 매너티입니다. 실적 보고서에 있는 숫자들을 차트로 표현하여 연간, 분기로 한 번의 흐름을 알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테슬라 1분기 실적 영상을 시험 삼아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블로그랑 유튜브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엔 기업 스토리, 쇼츠 영상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업 스토리 쇼츠 영상과 국내, 미국, 그 외 국가들의 기업 실적을 영상으로 꾸준히 정리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정리할 기업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제조업체로 1981년에 설립되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 1990년대는 한국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할 때 정부의 지원 및 타기업 인수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최근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였는데요. 2023년 1분기의 디램 기준으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마이크론의 경우 차량용 디램 1위라 해당 분야에서는 수요가 아직 탄탄해서 SK하이닉스보다 피해가 덜했다고 하네요. 마이크론은 저번 1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2분기에는 반등했는지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링크 걸어둔 마이크론 스토리를 참고해주세요. 실적을 보기에 앞서서 마이크론은 회계 마감 분기가 3분기인데요. 일반 기업은 2분기 실적이지만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분기를 3분기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일반 기업 기준으로 정리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연간 매출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하게 2016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큰 수익을 거둡니다. 너무 큰 상승 후에 2019, 2020년에는 주춤하지만 다시 2021년에는 코로나 반사 효과로 IT 수요가 늘면서 2018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2022년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오면서 2021년보다 실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더 줄었어요. 연간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기로 보면 좀 다릅니다. 2022년 2분기까지 괜찮았던 실적은 3분기부터 IT 수요가 급감하면서 2022년 4분기에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62%까지 떨어졌었는데요. 2분기는 1분기 대비 매출은 1.5% 증가, 영업이익률은 15%포인트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직 영업이익이 적자이지만 매출이익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33%에서 2분기 마이너스 18%까지 끌어올렸고 비용도 4% 줄인 것이 큽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매출과 EPS 모두 예측치보다 넘었고 주가도 장 마감 후 3%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제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컴퓨터 네트워크 비중이 크고 그 다음 모바일, 임베디드, 스토리지 순입니다. 2022년은 임베디드를 빼고 2021년보다 매출이 다 감소했네요. 2018년은 컴퓨터 네트워크, 모바일이 메인이었다면 2022년은 임베디드의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이익률은 스토리지를 제외하고 20% 이상의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베디드는 PC를 제외하고 자동차, 설비 등에 들어있는 칩을 말합니다. 분기로 보면 2022년 4분기부터 큰 하락은 멈췄는데요. 컴퓨터 네트워크, 모바일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2023년 2분기는 모바일은 여전히 감소 중이지만 나머지는 매출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보면 임베디드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보입니다. 2분기는 정식 보고서가 안 나와서 이익률 정보가 없는데요. 전체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니 모바일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료에는 데이터 센터 부분은 AI 서버용 메모리와 스토리지 수요는 높지만 기존 서버 매출은 부진했고 모바일은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프리미엄폰 위주 공급으로 손해를 상쇄시켰습니다. 자동차는 작년보다 10%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성장을 보였고 하반기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램, 낸드로 나눠서 보면 디램 매출 비중이 더 크고요. 2018년보다 2022년에 낸드 메모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로 보면 디램은 아직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네요. 2023년 2분기까지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낸드는 다시 반전해서 1분기보다 14% 증가했습니다. 디램은 1분기 대비 단가가 10%, 낸드는 10% 중반까지 줄었다고 하는데요. 디램은 단가 감소폭보다 매출 감소가 줄었고 낸드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기 때문에 수량 기준으로
2023년 1분기보다 더 많은 양을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분기보다 D램은 10%, 낸드는 30% 이상 팔았다고 해요. 운전자본을 보면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20년엔 16%, 2022년은 23%까지 늘었습니다. 2021년에 매출이 좋았다가 2022년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재고가 21년보다 173%나 증가한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분기로 보면 2022년 4분기부터 매출액보다 운전자본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2023년 2분기는 재고의 증가 때문에 운전자본이 늘어났는데 매출 증가폭보다 더 커서 자본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2017, 2018년에 실적이 좋아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 38%로 건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분기로 보면 2023년 2분기에는 적자로 인해 자본과 현금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 비율이 45%까지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적자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을 보면 꾸준히 돈을 벌면서 유동 비율을 높여왔습니다. 2022년에 재고가 많이 늘어났지만 유동 자산에서 재고를 빼도 유동 부채를 커버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기 기준으로 적자임에도 오히려 유동 비율이 400%가 넘어갑니다.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2022년 4분기에 3,349밀리언 달러, 2023년 1분기에 1,872밀리언 달러, 2분기에 1,495밀리언 달러 사채를 발행했네요. 유동부채가 2022년 3분기까지 증가했던 걸로 보아 상환이 다가오는 부채를 갚기 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 감소폭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FCF잉의 현금 흐름이 2016년, 2020년 말고 전부 유입되었습니다. 투자하고 남은 돈을 쌓을 수 있었다는 의미죠. 2017, 2018년에 제일 많은 잉여현금을 만들었고 2021, 2022년 각각 약 5조 원의 잉여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잘하다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쌓은 현금이 유출되었는데 2분기는 다시 현금이 크게 유입되었습니다. 적자임에도 2분기에 유형자산 2,725밀리언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주가와 배당금을 보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주가가 매출액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2018년에는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안 좋은데도 2021년까지 계속 주가가 상승해요. 2019년은 경기가 둔화된다는 우려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때 국내에 별다른 부양 정책이 없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IT 수요 확대가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2022년에 경기 침체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6월 28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배당 같은 경우 2000년 들어서 계속 지급하지 않다가 2021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 3분기부터 배당금을 줬고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주당 0.1달러를 줬고 22년부터 지금까지 0.115달러를 지급했습니다. 3분기 예상 매출액은 3.7에서 3.9 빌리언 달러로 최소 2분기 매출과 비슷하던가 최대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매출이익률은 2분기에 마이너스 18%였는데 3분기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찐바닥은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최근 중국 제재로 마이크론 제품 사용이 금지되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도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비중은 낮지만 AI에 들어가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4년 초에 HBM3 양산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층 이상의 데이터 센터용 SSD를 최초로 출시했고 고객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곧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좋아지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기업의 실적도 나오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정리 첫 스타트를 마이크론으로 해봤는데요.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수정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래프들을 따로 모아서 보고 싶으시면 제 블로그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빠 매너티를 입력해도 되고 위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따라가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